자, 오늘 나눠진 프린트가 두 장입니다. 두 장. 두 장이 갖고 하나는 문제고 뒤에는 뭐예요? 등기부 있죠? 등기부 양식을 해갖고 이제 자, 조금 이따 이거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 지적기준점을 뭐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뭘 했어 이거? 합의를 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외 따르죠?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고 4니까 4일이고 그죠?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면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라고 4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자, 누가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할 때는 자,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한테 검사 받는다 그랬죠?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뭐예요? 세부 측량으로서 자, 뭐하고 뭐는 복현이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니까. 복현이는 외우는데 복이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게 복원 측량이고 자, 현할 때 현은 뭐라고? 현황 측량이고 그죠? 현황 측량. 그 다음에 3번은 등기명인이 개명 이름을 개명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게 바로 뭐예요? 표시 변경이에요. 표시 변경. 표시 변경 부기 등기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기 등기. 그 다음에 거기 써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보여서 이전 이자 앞에 뭐예요? 소유권이 와요.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뭐라고? 청구권이니까 다 부기 등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4번 이제 그걸 이제 대상에 대해서 보자. 이게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자, 넘겨오시면 거기 그 185페이지 나오죠? 등기 대상이에요. 등기 대상.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등기법이 이렇게 등기법이 크게 자, 이렇게 등기법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신청 절차예요. 신청 절차. 그 신청 절차 부분입니다. 그 절차 부분인데 이 절차를 우리가 뭐로 나눠요? 이거 총론하고 이제 이 강론으로 나눠요. 강론. 그러면 자, 이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 자, 이 시험 문제 12문제 중에서 자, 언제부터 한 7, 8년 전부터 5문제에서 6문제 거의 반이 강론에서나요, 강론. 강론이라고 하는 건 강론이 바로 뭔데 이제 소유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을구에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용익물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죠? 저당권. 그러면 자, 우리가 각종 뭐예요?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자, 이 써 있는 내용을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 전부를 고치는 게 뭐라고? 말소 등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경 등기하고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말소 등기하고 그다음에 가등기. 물론 이제 그 이외에 경정 등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그 말소 회복 등기도 있고 멸실 등기도 있지만 대표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예요? 12문제 중에서 올해도 나올 게 이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용익물권, 저당권 이건 뭐예요? 이건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두 문제가 다 나올 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봐둬야 돼. 그럼 변경 말소 가등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거의 자, 이 강론에서 뭐예요? 강론에서 반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5문제에서 문제. 그러면 우리가 총설 배우게 되면 항상 민법에서 그런 얘기해요. 자, 민법 총칙은 어디에도 물권에도 적용되고 어디에도 채권에도 적용된다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총설 부분, 이 강론 이외의 이 총론하고 총설 부분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총설에서 이제 뭐 배우냐면 의 배웠고 등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등기 종류 배웠어요. 지금 뭐 배웠어요? 종류 배웠어요. 종류. 응? 그럼 종류 배우면서 이제 뭐라고 지금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등기로 하느냐 뭐라고 부기등기 하느냐 그거 열어있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각종 등기를 이제 각종 등기를 보게 되면 이 등기를 뭐예요? 주등기로 하느냐 뭐라고 부기등기 하느냐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끔가다 이제 시험 문제 저당권 문제 나와서 뭐예요? 저당권 문제 나와서 이 저당권 문제가 나오는데 저당권 문제 나와서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 저당권의 대상은 그 글자가 3글자니까 그 대상 권리가 몇 개가 있겠어요 이거? 3개가 있겠지. 그죠? 그 3개가 있으면 뭐예요? 아, 물권 소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5개 물권 중에 여러분 그 등기법에서 배우는 물건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개수로 따지면 몇 개뿐이 없어요. 5개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눈동자 보면 한 수십 개가 되는지 알아. 몇 개가 있다고? 5개뿐이 없다니까. 그 5개가 이제 뭐예요? 5개가 자 등기 목적에 따라서 뭐예요? 소유권의 보존 등기 맞추면 소유권의 이전 등기, 소유권의 뭐예요? 변경 등기, 소유권의 그 말소 등기 있죠? 그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근데 따지고 보면 뭐예요? 물건은 몇 개뿐이 없어 이거. 5개뿐이 없다니까. 그러면 저당권 빼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니까 이 지역권은 소유권과 붙어 다니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몇 개뿐이 없어요 이거.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뭐예요? 전세권 이게 3개.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소유권이니까 저당권 등기할 때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자 합의 을구에 뭐예요? 돈 빌리고 싶은 저당권 등기하면 이렇게 뭐예요? 1번 무슨 등기로 이렇게 주등기를 하겠죠. 주등기로. 그러면 어디에 을구의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을구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전세권자가 뭐예요? 전세권 등기하죠? 이 전세권자가 뭐예요?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여기 얼마예요? 5천만 원이 써있어. 근데 을이 뭐예요? 을이 병한테 돈 빌려달래. 그 병은 뭐예요? 얘 왜 빌려줘 얘한테 돈을? 전세금 있잖아. 이거 받을 게 있지. 이거 보고 빌려주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다 1-1번에서 1번 전세권에 붙여져 있는 무슨 등기라고? 저당권 등기라고 해. 이렇게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저당권에서 틀린 거 하면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설정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한다. 언제나 주등기예요. 부기등기도 돼요 이거. 부기등기도 되지. 그게 다 이게 이 맥락이 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배운 건 어디서 또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저기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항상 이 총론에서 배우는 건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강론에 적용되는 거예요. 강론에. 무슨 얘기 하시죠? 그러면 지금 언제 배울 게 뭐냐면 등기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등기 대상. 그 등기 대상 공부하게 되면 과연 뭐예요? 보존 등기할 때 대상이 뭐냐? 이게 똑같은 얘기 여기다 다 강론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저 보면 여기 따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배우는 대상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대상에서 배우는 게 여기에 뭐예요? 보존 등기 대상 얘기예요. 대상. 그 대상에서 배우는 게 뭔데? 부동산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 땅덩어리 전부 갖고 보존 등기하지.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 문제 전부는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 이거? 안 나온다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전부가 나와요, 일부가 나와요. 일부가 나오는 거 일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일부 갖고 보존 등기할 수는 없지. 왜? 등기부는 일부동산 뭐라고 1등기 그러니까 맨날 일부동산 1등기기로 일부동산 1등기 외우면 뭐하냐고. 그 맨날 일기등기.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몇 개라고? 하나지. 그러니까 하나인데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일부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일부는 어떻게 할 거야? 또 만들어 달래?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항상 보존 등기 대상은 뭐라고?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전부라니까. 그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면 이제 여기 총론에서는 뭐예요? 총론에서는 등기부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여기 누구 이거 김흥국이라고 이 사람은 들어가서 안 봅니다. 장동건이라고 이렇게 장동건 건이죠 건이죠 권이 아니라 건이죠. 그 장동건이라고 이름을 올리는 적격자 있죠. 적격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이게 적격자를 배우고 등기를 뭐로 이거 공동이냐 뭐예요? 단독이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등기할 때 이런 등기를 공동으로 하냐 단독으로 하냐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민법 총칙이 어디에 적용되듯이 강론에 다 적용되듯이 채권하고 물권에 적용되듯이 여기서 배우는 게 다 어디예요? 이 배우는 게 다 여기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다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여기서만 해도 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걸 해갖고 여기를 하면 더 이제 수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여기 따로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 기본적인 맥락은 뭐냐면 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부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 등기가 보존 등기든 이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등기부를 만들려면 이 등기는 뭐예요? 자 신청할 때는 자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 대상 배우면
자, 일단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예요? 일부가 등기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라면 이 500이라고 하는 전체 땅 있죠? 전부가 대장이 만들어졌죠? 이 대장을 가지고 뭐예요? 대장을 가지고 1번에서 땅 하나에 등기분 하나니까 1번 뭐예요? 보존등기하면 이렇게 보존등기 해놓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이거를 자 뭐하고 이거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처분할 수 있다는 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존등기를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용익물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는데 그러면 이 땅 중에 500 면적이 여기 이제 표제부에 얼마로 써 있어요?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으로 써 있죠? 써 있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뭐 하는데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사용 수익을 하는 것 중에 자기가 버는 돈이 100만 원인데 을이 와서 뭐라 얘기해요? 내가 네 땅에 반만 쓸게. 1번 이 500 중에 얼마만 쓰겠다는 게 1부만 쓰고 너한테 150 주겠다는 게.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가 뭐예요? 다 쓰고 나서 100분이 못 보는데 150 주겠다니까 빌려주는 거야. 그럼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무슨 등기하는 거야 이거 1번 지상권 설정 등기하는 거야. 지상권 등기. 그럼 지상권 등기할 때 목적이 뭐냐? 이 땅을 무슨 목적이냐? 나무를 수용할 나무 심을 목적이다. 범위가 어떻게 되냐? 왜? 이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사용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점유를 해야 돼. 점유. 남의 땅을 점유하는데 전부를 점유하면은 뭐예요? 전부라고 쓰면 돼요. 뭐라고 쓰면 된다고? 깨끗해 전부라고 쓰면.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부를 점유할 수 있다. 뭐라고? 일부를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를. 그러니까 여기다 일부 점유하면 뭐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동쪽 300제곱미터를 점유해서 이렇게 써놨어. 동쪽이라고. 그러면 등기할 때 뭐예요? 나중에 다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도면을 그려내라는 얘기예요. 토지를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동쪽이라고 이렇게 쓰고 동쪽 300이라고 이렇게 그려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도면이 등기부에 처리해져 있어요. 등기소에 도면 편철장이라고. 그러면 자 이게 지상권이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3개월씩이나 땅 사용료를 안 내. 그죠? 그 열받지 그러면 가서 이제 가서 보니까 자기 땅이 있는데 이놈이 맨 처음에 어디 쓰겠다고 동쪽 쓰겠다고 해놓고 나서 가서 보니까 뭐예요? 남쪽을 쓰고 있네. 그죠? 열받죠? 그럼 을을 멱살을 잡고 왜 너 계약 맺을 때 동쪽 쓴다고 그러놓고서 왜 남쪽 쓰냐고 멱살 잡고 그러죠? 그럼 이 을은 뭐라 그래? 내가 언제? 그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울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뭐예요? 목소리 큰 게 왕이니까 항상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항상 서류를 단소장 여러분 요즘 저기 저 노인 양반들이 혼자 사는데 저기 해갖고 그 재임차인 있죠? 재임차 들어가갖고 방 안 빼고 뭐예요? 돈 받아내려고 이 째라는 놈이 많답니다. 항상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되시면 그 단소장 쓰는 거 잊지 마셔야 돼. 우리끼리 믿어야지 뭐 다 쓰던 얘기. 절대 그런 얘기 절대 뭐예요? 단소장 꼭 써야 됩니다. 만약에 뭐예요? 나가지 않을 시에는 뭐라고 건물 명도 해갖고 뭐예요? 공증받아 놓고 다 저기 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중에 남패 봅니다. 내가 언제 이런 얘기 또 얘기. 그러니까 이게 싸우니까 이게 뭐예요? 도면 떼어갖고 보여주라는 게 네가 나 여기다 동쪽 쓴다 그러놓고 왜 남쪽 쓰냐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항상 부동산 일부 쓰려면 자 일부 쓰려면 뭐예요? 뭘 그려내라는 얘기니까 도면 그려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면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작년에도 나왔잖아. 뭐라고? 일부 쓰는데 대장 낸다. 말이 돼요? 도면 내야지. 그런 얘기 지금. 그 기본을 자꾸만 머릿속에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쓰는지.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중에서 일부를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뭐뿐이 없다는 얘기니까. 용익물권뿐이 없다. 용익물권. 그러면 아니 세상에 물건은 5개뿐이 없는데 자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 일부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 일부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토지의 특정 부분, 건물의 뭐예요? 특정 부분. 이게 다 부동산 일부라는 얘기 아니야. 에? 자 부동산 일부라고 안 나오면 뭐로 나온다고? 건물의 특정 부분, 토지의 특정 부분 나오면 항상 뭐예요?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물권은 아니지만 뭐가 있어 이거? 임차권 있죠? 그죠?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있다야. 그래서 항상 부동산 일부, 용익물권 있다. 이게 답이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이었으니까 이게 아닌 건 일부에 대해서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아닌 게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소유권 있겠지. 소유권. 또 저당권 있겠지. 저당권. 5개 물권 중에 또 가압류, 가처분, 질권 뭐 가압류, 가처분 그런 거 있죠? 그래요. 뭐 환매권이든 뭐든 간에 여하튼간에 뭐가 아니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가 아니면 용익물권 아니면 무조건 뭐예요? 이건 이런 거는 없다. 가압류. 그럼 자 부동산 일부의 가등기는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게 아니잖아. 자 다시 또 눈동자가 2만 원 올라가면 지는 거 무조건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고. 이렇게 등기부에 범위를 기재할 수 있는 거 용익물권뿐이 없다니까. 용익물권뿐이.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라고? 용익물권이 있다. 용익물권이 아닌 건 뭐야? 안 된다. 등기할 수 없다는 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넘기세요. 네 페이지에 그 187페이지 보시면 187페이지 보시면 물론 그 186페이지에 그 부동산 중에 토지 건물인데 자 거기 2번의 토지 중에 쌍가리 2번 나오죠? 뭐라고? 토지라 하더라도 사건의 목적이 되는 곳에 한해서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사건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되는 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 하에 바다 밑에 땅은 뭐예요? 땅 자체가 아니니까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위에 하천법상이 나오죠? 그래서 비록 뭐예요?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사건의 대상이 되면 등기 대상이 된다는 게 그 얘기인데 만약에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하라는 얘기예요? 팔아먹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자 그래서 2번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동그라미 1번에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기억 동그라미 소유권 니은 저당권 있죠? 두 가지만 보세요. 두 가지만. 자 시험 문제 나온 거 두 가지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가능하나 그 다음에 3번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있죠? 용익물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 왜? 자 그 하천은 국가만 관리하겠다니 관리는 국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하라고? 팔아먹거나 담보로만 제공하지 빌려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쌍가루서 한번 중요하니까 그거 별표 놓고 그거 보자니 그게 중요하다. 별표를 크게 두시고 그렇게 써있죠? 물권 변동에 관해서 성립 요건을 취하고 있는 현행 뭐예요? 민법에서는 분필 절차를 받기 전에 일필지 일부를 뭐예요?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용익권은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써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이 아닌 또 뭐 임차권, 용익권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권리 일부라는 게 지분이 얘기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은 가능하나 용익권은 불가능하다 써있죠? 그거 설명하니까 그거 보지 않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예요? 만약에 지금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인가 되는데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공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 하나를 뭐예요? 소유권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단독 소유라면 단독 소유는 갑이 소유권을 전부를 갖고 있지만 갑과 을이 갖고 있으니까 이 땅 하나를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자 소유권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 전부는 안 나오고 일부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공유자들은 뭐예요? 공유자들은 땅을 하나 갖고 있죠?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공유자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땅 하나에 두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돈이 필요하면 자기 지분을 있죠? 2번 뭐 할 수 있어요? 갑의 지분의 2분의 1에 뭐예요? 소유권에 일부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왜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을구에다가 갑에 뭐라고 2분의 1의 저당권 등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돈 안 갚으면 병이 경매 들어가죠? 그럼 경락이는 뭐예요? 뭐만 갖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 지분만 뭐예요? 지분만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나오면 부동산 일부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면 공유지분 나오죠 이렇게.
공유지분 나오게 되면 이 공유지분은 권리예요, 권리. 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이거?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야. 부동산에 등기하는 거지. 전부나 일부에. 어디에? 공유지분에 등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건 소유권의 일부라 그랬어요. 권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용익물권은 사용한다는데 보이지도 않는 걸 사용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부동산의 어떤 소유권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사용해? 그러니까 이 공유지분 이게 나오면 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용익물권 없다, 이제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공유지분 나오면 용익물권 없다야. 부동산 일부 나오면 용익물권 있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뭐예요? 공유지분 나오는데 공유지분에 뭐예요? 가처분.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 가처분 나오면 공유지분 가처분은 이제 뭐라고? 이거 있다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구도를 잡아보라는 얘기 이렇게. 부동산 일부 나오면 용익물권 있다. 공유지분 나오면 뭐예요? 용익물권 없다. 반대로 생각해보라. 그 반대가 뭐예요? 자, 반대가 가처분 가압류. 그러면 자, 공유지분의 가등기. 공유지분의 가등기 있다 없다? 있다. 공유지분의 저당권 있다. 이게 아니면 있다. 그렇게 머릿속에 외우셔야지 그걸. 그 외워야 된다 머릿속에.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가 뭐냐면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를 외워야 돼. 자기 지분만.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에 이렇게 자기 몸 안에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상 없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중요하다. 그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지금. 자, 만약에 바다를 매립했어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는데 이 땅에 대해서 갑을병 세 사람이 이 사람이 뭐예요? 공유부동산이야. 갑도 3분의 1을 갖고 있고 을도 3분의 1을 갖고 있고 병도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지금 뭐예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 세 사람이 갑을병 3분의 1씩 이렇게 등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바쁘시죠? 바쁘시면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전원을 사는 거 뭐 이거 가능해요. 근데 내 것만 해달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갑 것만. 또 내 것만, 자기 지분만. 그러니까 졸지에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3개 만드시면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등기의 특성상 자기 지분에 대해서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존등기 못해요. 그럼 적어도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오른쪽에 봐서 오른쪽에 보죠? 이게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지분만,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뒤에 뭐라고 있다라고 나오면 적어도 요 뒤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 들어가면 안 돼.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요 두 개는 안 되니까. 그 상속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등기 상태에서 아버지 사망하셨는데 아버지 사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야. 내 것만 상속등기 하려면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줘, 여러 개 만들어줘.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것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전원이 다 해야지. 특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항상 그 돈 많은 사람 돌아가시면 꼭 미국에서 오든가 어디서 와갖고 숨은 1인치 자식들이 꼭 오죠? 그래 복잡하다는 얘기. 하려면 다 전원이 하라는 얘기. 똑같은 성질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뭐하고 뭐는 이거 보존하고 상속 등기는 뭐예요? 절대 내 것만 해달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틀을 잘 보라니 그 틀을. 그러고 나서 이게 한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라.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니까.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 일부 나오면 용익물권 없다. 있다. 공유지분 나오면 용익물권 없다.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이걸 틀을 외우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예컨대 뭐예요? 공유지분 얘기 나와서 뭐가 나오면 그럼 만약 공유지분 나와서 경매 나왔어. 공유지분 경매 있다 없다? 있다야. 이게 아니면 있다라니까 항상.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뭐가 아니면 용익물권 나오면 용익물권 아니면 있다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 그게 중요해. 이걸 깨우쳐야 돼. 이거 차근히 깨우쳐갖고 외우셔야 돼. 자, 그 내용만 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자, 188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위에 그 쌍가리본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거 건물에 가는 얘기니까.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된 후에는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뭐예요?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면 건물 일부 나오면 뭐예요? 전세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대상은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의 권리 방금 배운 대로
일본의 현행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이다. 그래서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의 권리로는 자, 물권 중에 5가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예요? 저당권, 자, 하나, 둘, 셋, 넷, 5개. 권리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채권 담보. 그러니까 그 저당권의 채권을 담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 담보를 하는데 그 권리지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채권 담보권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돈만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백미를 쌀 빌리기 위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채권을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엇도 저당권 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뭘 빌리기 위해서? 돈이 아니라 뭘 빌리기 위해서 이거 쌀 빌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2번 다만 뭐라고? 점유권, 유치권, 자, 동산지권은 뭐예요? 점유하니까 점유권하고 유치권 점유하니까 필요 없고, 동산지권은 뭐예요? 동산이니까 필요 없고, 등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임차권과 판매권은 뭐예요? 자, 채권이니까 대항하게 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다가 그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이제 우리도 시험 문제 이제 등장하는 게 있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어요. 뭐라고? 주의. 이렇게 주의 뭐예요? 토지 통행권 있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예요? 아무리 판결받다 하더라도 이런 권리는 등기 대상 권리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그 내용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등불킨 공판상 경기는 뭐 자, 잘 안 나와요 요새.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이거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 보시냐면 효력과 요건인데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건. 여러분 198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등기의 유효 요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종류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한 문제 나오고 여기 대상에서 요거 부동산 일부하고 공유지분 나오죠. 요거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거 요건하고 효력 있죠? 요건하고 효력에서 한 문제 나와요. 자, 요건과 효력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거 판례를 외워야 돼. 판례 외워야 되니까 판례를 잘 이해해 두시고 판례를 외우도록 하자죠. 자, 그러면 제목이 뭐예요? 유효 요건이에요. 뭐라고? 유효 요건이다.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한 유효하게 한 요건이에요. 유효하게 요건입니다. 자,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라고? 형식적 유효 요건. 또 하나는 뭐라고? 실체적 뭐라고? 유효 요건. 요건을 두 가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의 198페이지에 2번에 뭐라고? 형식적 유효권이라는 건 형식이라는 건 법의 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차적이라는 거, 그 절차법, 절차적 요건이 있고 법적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자 201페이지는 뭐라고? 실체적 유효 요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도대체 왜 형식적 실체적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지금은 피한정 후견이라 하죠? 옛날에는 뭐예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맨날 술이나 먹고 남들은 9시면 늦어도 뭐예요? 퇴근하는데 언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새벽 3시 4시에 퇴근해요. 자, 심신이 미약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돈 벌으면 지가 술이나 먹고 그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보니까 바지 뒤가 쭈글쭈글해. 이 뒤가 쭈글쭈글하는 밤새도록 뭐 한다는 얘기니까 고스를 치고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얘 마시간 놈이라고 한정치산자라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야 이거. 자, 명예훼손이나 모독에 관계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서 아무리 아무리 술이나 먹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심신이 미약하다 해서 한정치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게 뭐냐면 본배사후검, 이게 본배사후검. 자,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후견인 검사가 검사가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돼요. 본인 갑이 가서 이 판사님 앞에 가서 뭐라고? 판사님, 저 맛이 좀 갔습니다. 결정해달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뭐라고 결정을 내려줘야 돼. 이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얘를 뭐라고 하듯이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이라 하듯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등기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개념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나중에 보면 저분은 암기만 하래. 내가 언제 암기만 하랬어 이렇게.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이해하는 거 금방 까먹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자, 형식적 요건, 실체적 요건 하면 형식적 요건이 그 얘기죠. 일단 등기부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어야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뭐냐면 우리 법 몇 조에, 법 29조에, 자, 몇 조에 29조에 이렇게 뭐예요? 이 각하사유가 있어요. 각하사유가. 자, 이렇게 각하사유가 뭐예요? 각하사유가, 자, 1호부터 뭐예요? 11호까지 11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뭐예요? 이렇게 무엇을,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 각하사유 11개를 뭐 해놓고 11개를 갖고 이 잣대기 딱 대고 있고, 자, 당사자들이 뭐 해오면 이제 그 신청을 해오면 이 잣대기 들고 있다가 어디에 해당하면 11가에 해당하면 뭐예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받고 내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안 받고 내치면 뭐야? 아무 문제가 없잖아, 지금. 근데 왜 이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등기관도 인간인지라 실수해서 뭐예요? 이 등기를 받아줘갖고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실행이 됐다. 다른 말로 뭐라고? 격려가 됐다. 이게 다 무슨 말이니까?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면, 이 등기가 만들었으면 이 등기를 뭐예요?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이제 그거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책에서, 자, 법적으로 뭐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거기 198페이지 1번 뭐라 했어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거 이렇게 써놨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1번은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니어야 되고, 2번은 뭐라고? 등기할 사항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고. 아니, 예컨대, 우리가 뭐예요? 서구 쌍천동에 건물이 있는데, 등기부는 뭐예요? 자, 광주지방법원 등기구에 있어야 되겠죠? 저 목포지방법원에 가 있으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절대 무효라는 얘기예요. 왜? 목포지방법원에서 자, 광주광역시 쌍천동에 있는 뭐예요? 등기부를 가질 수가 필요가 없지.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등기할 사항이어야 된다. 써있죠? 그래요. 그게 방금 얘기한 대로 자, 부동산 일부의 용의물건이 아닌 뭘 예컨대 뭐예요? 저당권 등기가 온다든가, 자, 어디에다가 유치권 같은 게 등기가 됐다든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게 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농지 전세권 등기했다든가. 자, 중요한 게 쌍가라 3번이에요. 쌍가라 3번 별표 두시고, 등기 절차에 뭐가 없어야 돼요, 이거? 흠결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진위의 의사를 가지고 등기되는데, 자, 절차상 뭐예요?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인데 우리 책에는 내용이 없어서, 여러분 노트 있죠? 노트. 노트 앞에 몇 페이지에, 노트 앞에 거기 자 20페이지? 20페이지인가요? 21페이지. 그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에 거기 형식적 요건 중에 밑에 별표 놓고 무권대리라 써있죠? 그 판례가 그 중에 그거 외우자는 얘기예요. 자, 설명을 잘 듣고 그거 외우자는 얘기죠. 뭐라 써있어요? 무권대리인이 등기됐어요. 누가 등기했다고? 무권대리인이 등기했다. 이렇게. 무권대리인이 등기했습니다. 무권대리인. 자, 그 다음에 사자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인감인명이 위조됐다. 뭐가 위조가 됐다고? 인감인명이 위조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거를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를 못했어요.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실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무효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이 되면, 자,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를 잘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해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자,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땅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고 싶어서, 자, 거기 지역에 가서 등기부를 한번 봐보니까,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권자가 누구로 됐어요? 이거 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갑으로 됐어서, 자, 누가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실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 소유권자를 만나고 싶다. 땅 좀 사고 싶어서. 근데 공인중개사 그 사장님이 뭐라 얘기해? 이분 돌아가셨다. 정 사고 싶으면, 자, 갑이 사망했으니까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서 997조에서 을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자식분들이 소유권을 법률에서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진짜 이 땅의 소유권자는 누구란 얘기니까? 을하고 병이다. 그죠? 그래서 정의할 수 없이 이 정이 누구하고, 이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체적인 계약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자, 법에서는 뭐예요? 민법에서는 자, 상속인들은 뭐예요? 땅 팔아먹으려면 뭐하고 팔으라고? 상속등 해고 팔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등기법 29조에 자 등기법 29조 몇 호에는 4호에는 뭐예요? 물권 변동하려면 자 등기하려면 당사자들이 모여오라는 얘기니까 등기소에 출소하시든가 아니면 뭐예요? 전자신청 얘기니까 출소하든가 전자신청이 되겠죠? 그 등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전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정으로 해버렸다. 그죠? 그러면 이 등기를 놓고 봤을 때 자 이 갑한테 산 거죠 이거 정은. 근데 이 갑은 뭐 하신 분이니까 돌아가신 분이니까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된 거예요 지금. 사자 명의 등기가 됐다 그 얘기죠. 그럼 법을 위반했죠. 그럼 법을 위반한 거하고 정이 진짜 소유권자하고 상관하고 국가는 어떻게 뭐예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니죠. 어디를 위로 볼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무효 이걸 위로 봐서 무효라 그래서 무조건 뭐라고 3번 2번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면 말소시켜버리면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4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래해서 상속 원인에서 누구? 을하고 병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이 정은 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얘한테도 돈 주고 샀으니까 실체적 계약 관계에 있은 거죠? 안 해주면 소송하면 되니까. 그럼 어차피 또 여기도 5번 하면 이전 등기 누가 소유권자예요 이거? 정이 소유권자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좀 있으면 선거철인데 국민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게 되면 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 표 안 주지. 요즘 지금도 난리인데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표 안 주니까 국민들이 불편하시다. 세금 2번 내잖아. 얘 세금.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자 비록 뭘 위반했지만 법을 위반했지만 어차피 정의란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한테 뭐 주고 샀으면 돈 주고 샀으면 이 등기를 유효한 걸로 보겠다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 인감임의 위조가 되든 권한이 없는 무권대리인 예컨대 자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자 인감임명을 위조를 해서 형거 위조해 갖고 정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진짜 뭐예요 진짜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권한이 없는 무권대리인데 속이고 얘한테 팔았다는 게 그죠? 그러면 갑이 그 사실을 알고 뭐예요 뭐라고 정한테 뭐예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자 정이란 사람이 뭐예요 더 노발대발 뭐예요 죽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외동아들도 A라고 하는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족한테 가서 얘기하죠. 얘가 뭐예요 얘가 장난친 부동산 가격에 손해배상 쪽으로 뭐예요 6천 정도 더 주겠다. 그래서 뭐예요 네가 이해하라. 그래서 이제 걔가 그 작은 아버지한테 뭐예요 돈 다 받고 갑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판 걸로 하겠다. 그죠? 자 처음에는 뭐예요 하자가 있지만 나중에 뭐가 부합되는 거 이거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유효한 등기를 하겠다니 그게 판례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인감의 위조가 됐다. 그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무효다. 무조건 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고 무권대리인이 보이고 사자명이 보이고 위조가 보이면 맨 뒤에 항상 뭐로 끝내야 돼 이거 유효라고 하는 단어 끝내야 된다. 효력이 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걸.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하니까. 자 무슨 단어 보이면 무권대리인 보이면 유효 사자명이 뭐라고 유효 위조 뭐라고 유효. 이게 이제 그 불안하면 뭐예요 중간에 무슨 단어 보이고 실체관계. 그래서 무권대리인 실체관계 부합 유효 사자명이 실체관계 부합 유효 위조 뭐라고 실체관계 부합 유효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더 빨리 외우려면 자 이게 무권대리니까 우리가 무대가 거기 써있죠 거기 거기 그 무대라고 써있잖아요 거기 그거 안 써있나요 거기 암기하라고 그거 없으면 뒤에 가세요. 뒤로 어디 암기해본 거 거기 써있 무대가 사이로 그 써있죠. 거기 써있는데 그 암기 방법 몇 번에 있냐면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자 여러분 뒤에 노트 암기 방법 노트에 몇 페이지에 38페이지 그 38페이지에 거기 5번에 있죠. 책 194쪽에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한다고 유효하다고 써있죠. 그래서 하여튼 무대라고 하는 놈이 이 무대라고 하는 놈이 뭐예요 뭐라고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유효하다. 그래서 노래 중에 그 채진사 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건너마을에 채진사 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셋째 딸이 예쁘다. 저 부정합니다. 셋째 딸이 예쁜 건 아니다. 그래서 돌사람 눈도 반사람 눈도 무대라는 눈이 뭐가 되고 싶었고 그 채진사 댁 딸이 되고 싶죠. 사이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연상하셔갖고 무대가 뭐가 사이가 되고 싶죠. 무대가 사익감으로 뭐라고 실체적으로 뭐 유효하다. 이거 꼭 외웁니다. 그거 외우셔야 돼요. 별표 해놓고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199페이지에 거기 이중등기 문제 나오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복등기가 나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보존등기인데 그것도 어쩌다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등기부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부가 두 개다 아니죠. 등기부가 두 개면 만약에 1번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얘기니까 자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얘기죠? 이렇게 갑하고 등기부가 두 개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항상 뭐가 먼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선등기가 유효하다. 뭐가 나오면 중복등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라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먼저 만드는 게 유효하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동일명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존등기를 해놨는데 아들이 또 보존등기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지 모르고. 근데 또 거기다 덧붙여갖고 등기관이 받지 말할 등기를 또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졸지에 뭐예요? 부동산 안에 등기부가 두 개 생겼죠? 아버지가 만든 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공문서를 유지해서 뭐예요? 불법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항상 뭐라고? 아버지가 만든 게 선등기가 유효하다. 두 개의 공통자본 선등기. 물론 거기 쌍가리 일본에 이중등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서 1번 표제에 부여해준 등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예요? 지금 땅 위에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야. 뭐라고? 철근이다. 그 등기부가 표제부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라고? 시멘트 벽돌로 돼 있고 하나는 철근 돼 있으면 뭐가 맞는 거 이거? 철근이 맞겠지. 뭐 이건 따져볼 것도 없어요. 지금 사실관계가 맞는 게 맞으니까. 근데 자 거기 갑구의 이중등기 기억 뭐라고? 보존등기에 뭐예요? 동일명인. 니네 뭐라고? 자 동일명이 아닌 경우 있죠? 그래서 기억에도 뭐예요? 1부동산 1등기 원칙상 먼저 행해진 게 유효. 먼저 행해진 게 유효니까 선등기. 니은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먼저 한 보존등기가 뭐라고? 유효하다. 뭐가 유효하다고? 먼저 한 보존등기가 유효하다. 자 넘겨보시면 자 200페이지 뭐예요? 쌍가르 3번 부동산 등기 규칙 있죠? 규칙에 한 것은 25년 만에 딱 한 번 25회 때 나왔어요. 25회 때. 그리고 앞으로도 20년 후에 나올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답이나 한번 이해해주자. 거기 1번 대상 나오죠? 자, 그래서 이미 등기된 존재하는 토지의 중복등기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답은 뭐예요? 건물이다 하면 쓰인다는 거예요. 답이 그거예요, 항상. 뭐에만 적용된다고? 토지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잘 보세요. 거기 그 줄구면서 잘 보세요. 뭐라고? 토지에 뭐예요? 토지의 중복등기에만 이렇게 중복등기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여기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항상 왜 답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토지니까 여기 지죠? 요게 중복이에요. 이게 항상 이거 뭐에 관한 얘기니까 토지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건물하면 그게 답이라니까. 그래 문제 답이 그게 나왔어요. 답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나올 거라고 20년 후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따졌어요. 그 손자한테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데 그거 알려주세요. 손자한테. 자 그다음에 그 202페이지 실체적 유효권 나오죠? 그래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거기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2번의 등기와 실체 관계의 부합 정도 그래서 아래 그 쌍가리권의 질적 불일치가 나와요. 그 질적 불일치가 나오는데 권리주체의 불일치 권리자 갑을 을로 썼어요. 그 갑을 누구로 써야 되는데 갑이라고 써야 되는데 소유권자를 누구로 썼다고? 을로 쓰면 그거 절대 무효지. 그 다음에 자 등기 목적물을 A 토지에 대해서 계약 후 B 건물에 등기했다 말도 안 되지 그거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그냥 뭐 문제 나오면 안 틀리겠죠? 그죠? 그래 안 해도 당연하겠지. 설마 A라고 쓸 거 을로 썼다는데 그거 유효하다 그러면 그거 틀린 사람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냥. 참가하는데 기념이지. 자 근데 거기 그 전세권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제 황당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전세권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 후 뭐예요? 계약 후 임차권 뭐예요?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경정 등기한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면 나왔어요. 뭐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 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무슨 등기한다고? 경정 등기한다. 이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수업 시간에는 이제 뭐라고?
계약이 전세권이면 전세권 등기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전세권 계약을. 근데 전세권 계약 맺고 임차권 등기했으면 이건 절대 무효입니다. 어? 절대 무효예요. 이거 말도 안 되지. 계약을 전세권 맺고 등기하면 전 임차권 등기 안 되지. 그죠? 근데 시험장에 가면 뭐라 나온다고? 경련 등기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그 시험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바뀌었나? 바뀌어가고 있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 지금 이게 잘 틀려요. 이거를 꼭 고칠 것 같아. 고쳐도 될 것 같아. 느낌상. 큰일 난다는 게 고치는 게 아니지. 그게 이거 절대 무효예요. 무조건 고치고 말고가 아니야. 이거 맞춰든 게 하는 거야. 이거 잘 벌어야 이게 이거. 그리고 이런 거에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계약 맺은 거하고 등기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고치고 말고 아니 절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건 이런 거예요. 고치는 건 만약에 일부 내용이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맺고 자 전세금이 4천인데 등기부에 이렇게 1번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 이게 이 계약하고 목적이 같은데 여기다 4천을 5천을 쓰면 이건 고치는 거지. 이게 이 목적 자체를 임차권이라 써놓고 고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 본인이 대통령 하지. 그러면 계약하고 뭐는 같아야 된다고? 목적은 같아야 됩니다. 절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말사는 거예요. 이 전부가 잘못되면 무조건 말사등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그거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202페이지 뭐예요? 유효권의 완화. 그게 중요해요. 그거 별표 두시고 그거 중요하다. 자, 판례 완화가 중요하니까 그걸 기억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자 실체적 요건 제목이 뭐라고? 판례의 완화다. 판례. 자, 판례의 뭐라고? 판례의 완화에 관한 얘기다. 판례의 완화입니다. 자, 그 판례의 완화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자, 첫 번째를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뭐라고? 중간 생각등기예요. 생각등기. 그 다음에 모두 뭐라고? 모두 생각등기예요. 그럼 이제 중간 생각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부특법이라고 하잖아요. 부특법. 이 법을 만드는 건 이유가 뭐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또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자 부동산 투기하고 조세 포탈하고 그런 걸 막 방지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면 뭐하냐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병아 너 갑과 을아 너 매매 계약을 맺으면 너 빠지지 말라는 얘기야. 중간상에 등기 하지 말라. 너 세금 포탈하지 말고 이 등기부상에 뭐 하라는 얘기니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이전 등기 을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매매니까 반대급부 잔금지급부터 60일까지 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을하고 병아 또 매매 계약 맺으면 너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자 매매 반대급부 쌍부계약 반대급부 남도 60일이라는 거죠. 근데 자 이 법을 위반해서 이런 식으로 갑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병으로 갔다 이게 지금. 그러면 자 두 등기부를 비교해 볼 때 자 이 지금 이 지금 이 등기는 을이 빠져있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중간이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 이제 그 얘기 지금. 자, 그럼 문제는 그거 얘기 지금.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이 중간생략 등기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어요. 그 법을 위반했다 해서 이걸 무조건 뭐로 하게 되면 무효로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무효로 하게 되면 3번, 2번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4번 이전 등기 누굴 집어넣고 을 집어넣고 그죠? 다시 누구한테 와야 돼요? 이 병이 누군가한테는 돈 주고 산 거죠 지금 그죠? 다시 5번 누구한테 와야 돼 지금? 병한테 와야 되죠? 이 국민이 병이라는 국민이 세금 두 번 낸다 두 번.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게. 그래서 자 이 등기 자체는 뭐로 하자는 이게 이걸 왜 유효하게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뭘 주고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뭐가 부합된다는 얘기니까 실제 계약관계가 있었다. 계약관계가 돈 주고 산 진짜 계약관계가. 그러면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중간생활 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럼 중간생활 등기 해도 됩니까? 큰일 나지. 걸린다는 게 그 초보자들은 걸려. 꾼들이는 안 걸리지. 근데 왜 유효하냐면 우리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거 믿고 사도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는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7년 전이니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민법에. 이 부특법은 그러면 부특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기억이 먼저 와요, 이용보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강행 규정이 단속 조항이에요? 효력 발생 조항이에요? 디귿이 먼저 와. 그렇죠? 그래서 단속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년 이하 징역과 뭐예요?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 등기를 뭐로 하겠다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답으로 나오는 게 유효한데,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자, 항상 뭐라고?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무효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외우자는 이게 뭐라고? 중간생약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맨 뒤에 뭐라고? 무효. 중간생약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라고?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외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202페이지에 뭐예요? 202페이지에 중간생약등기 나오죠? 중간생약등기 나와요. 그래서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에 유효성 그랬죠? 유효성. 그래서 거기 그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죠? 그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게 이게 시험 문제에 답으로 나오는 게 5%짜리 답이에요. 몇 프로 답이라고? 5%짜리 답이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에 거기 5번 있죠? 5번에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 나오죠? 그게 80%짜리 답이에요. 거기 써놓으세요. 80%라고. 그게 80%짜리. 대단한 강사입니다. 퍼센트까지 알려주고. 그게 80%짜리. 확률 80%짜리. 항상 답 비율을 보면. 그 다음에 그 5번이 뭐예요? 15%짜리 5번이. 그게 뭐냐면 가불병 세산. 이게 여튼간에 토지거래 허가하고 예외가 무조건 없어요. 지금 유효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가 아닌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아닌 지역에서 세 사람이 뭐예요? 세 사람이 합의하면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가 생기는 거야 이거? 초용권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초용권이 생긴다. 그 얘기야 지금. 자, 만약에 합의를 안 하면 병은 뭐예요?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앞으로 대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6번에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 최종 양수자가 직접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뭐예요?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자 뭐예요? 병을 대위해서 자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분의 모두 생략등기 나오죠? 그래요. 자, 거기 줄쳐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순이 직접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이렇게 미등기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자, 미등기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양수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양수인이 보존 등기 할 때 문제 자체가 뭐라면 유효냐 무효냐,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면, 자, 이거는 뭐라고 이거? 유효한 걸로 보겠다는 점. 근데 여러분이 왜 등기법이 어렵냐면, 왜 어렵냐면 문제를 낼 때, 이 문제를 낼 때 이런 걸 유념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 문제가, 자, 같은 지문이라도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 자, 미등기 부동산에 양수인이라고 썼어요. 양수인이 뭐예요? 양수인이, 자, 양수인이 써 있다는 점. 그러면 양수인이 보존 등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문제가 뭐라고?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 보존 등기를 뭐예요? 할 수 없는 자. 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하고,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뭐예요? 자, 등기에 뭐예요? 유효성이 뭐예요? 유효성이 인정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 문제에 따라서 답이 틀리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다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중 등기가 유효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유효할 수 있어요. 뭐가 부합되면? 실천관계가 부합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누가, 이 병이란 사람이 직접 뭐 했다는 얘기니까 보존 등기 한 거야. 그 이 사람은 얘한테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실천관계 부합도 유효하죠. 근데 문제가 뭐가 나오면 다음 중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자 물어보게 되면 얘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 이 문제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장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으니까 몇 명이 한다 했어요? 대장이 네모니까 4명이 한다 했죠? 그 4명이 누군데? 최초 상속인, 고관리중자, 국가로부터 이전등록된 자. 4명이에요. 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이걸 눈치 못 채는 거야. 이게 이렇게 뭐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해할 것 같죠? 또 문제라면 또 틀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등기법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내용이 쉽지 않아, 이거 공부하기가. 그렇다고 그 짧은 기간 내에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들으시면서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외우셔야 돼, 확실한 거.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나오면 유효냐 무효냐 나오면 이거는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보존등기 못해. 보존등기 하는 사람은 네 사람이지 이 사람은 들어간 게 아니니까. 유형이 틀리다는 얘기, 유형이. 문제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해갖고 또 지금.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충격을 완화시켜야지.